뭐 진흙 뿌리는 거야? 어항에다 진흙을 막 넣는 거야. 안 놀라워? 안 놀라워? 다 뜻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니고 일고기입니다. 더위가 이제 좀 꺾이려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사실 저는 뒤에 보이시는 이 아미수조를 세팅하는 과정들을 그간 영상으로 계속 담아왔는데요. 아쉽게도 그 영상을 담아놨던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는 바람에 2달 정도 촬영했던 영상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진 점, 혹시나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쿠아포레스트 라이프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조를 세팅한 지가 한 3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3달 정도 매주 1회씩 사용을 해본 결과 수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사용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라이프 소스는 피지 바다에서 직접 채취를 해온 머드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갯벌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져보면 서해바다에 있는 갯벌과 느낌과 촉감이 굉장히 비슷하기는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을 투여했을 때 혹시나 인산염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갯벌의 흙이고 다양한 유기물들이 퇴적이 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퇴적된 유기물들이 혹시나 인산염을 이렇게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여하기 전에 인산염 측정을 먼저 해보고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산염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인산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측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과학적인 내용까지 함께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어서 자칫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을 테니 잠깐 쉴 겸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수조를 구성할 때 여과제나 박테리아제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과제도 물론 좋지만 라이브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라이브락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미생물들과 유기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조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단점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수조가 작거나 배면 펌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하단 펌프를 사용하실 경우에 라이브락을 넣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레스트의 라이프 소스라는 거는 그런 분들에게 매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조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거는 100% 피지에서 채취한 천연의 머드라고 하고요. 이 머드 안에는 각종 미네랄과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수조를 보다 자연과 가깝게 구성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리퓨지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퓨지움이 질산염과 인산염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다른 미네랄들도 흡수하기 때문에 리퓨지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미네랄 또한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제조사의 설명이고요.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라이프 소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현미경으로 봐서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생물이 박테리아류는 잘 현미경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고요. 파티클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떤 무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재밌으니까 한번. 이 화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고 되게 뭐 그냥 정말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라서 뾰족한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흑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아까 무기물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요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원래 현미경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액체 액체 사이에 이런 점점점점점 있는 것들이 아마 그 머드의 조각일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요. 지금 제품이 밀봉 포장돼서 오는 거잖아요. 네네. 미생물은 살아올 수 있어요. 그 미생물이라는 게 네. 미생물이 작은 생물을 의미하지만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 수가 있고요. 아. 이게 뭐 어떤 그 유광류라든가 흔히 말하는 코페포다 이런 것들, 뭐 물벼룩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래 이 유통 구조를 견디기는 좀 힘들겠죠. 자, 일단 현미경으로 라이프 소스를 한번 봤는데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진흙 입자랑 미생물로 유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아요. 진흙을 퍼왔기 때문에 뭐 정말 기대한 것처럼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요. 뭐가 많습니다. 되게. 뭐가 많다. 네, 되게 흥미로워요. 얘는 지금 진공 포장으로 돼갖고 지금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요광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마 움직이는 거를 유통 후에는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대신에 뭐 사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은데 얘들이 아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이런 더듬이라든가 어떤 그런 발 같은 기관들은 금방 아마 소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몸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저렇게 몸체나 이제 분해된 것들이 저런 형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충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은 될까요? 이게 유통기간이 짧다라는 걸 전제하고 분명히 지능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라이프 소스,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여러 박테리아 소스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테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접종한다고 그러거든요. TDS가 0인 초승수를 가지고 세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수염을 붓고 그리고 뭐 어떤 락 같은 거 해갖고 수조에 세팅했을 때 박테리아는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종류가. 그리고 우리가 박테리아제를 쓰지만 박테리아제들이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뭐 한 30종? 그럼 이제 30종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네들이 거의 한정으로 계속 좁혀지거든요. 어떤 특정 한 종이 이렇게 우점된다?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B라는 박테리아는 인산염을 소비해서 인산염수를 제거하고 어떤 C라는 박테리아는 지산염을 소비해주고 근데 만약에 A라는 박테리아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탄소원은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조 안에 내가 10개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C가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A가 힘이 제일 세. 그래갖고 A가 8개를 먹고 B하고 C가 하나씩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1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A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B하고 C가 먹은 것들은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A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모니아만을 분해하던 순회 수행하던 A 박테리아가 우점을 하게 되면 이 수조는 암모니아 분해를 엄청 잘해요. 근데 질산염과 인산염 분해는 박테리아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수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수조가 계속 진행이 되면 박테리아의 구조가 되게 단순해지기 때문에 수나 종류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박테리아 접종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박테리아들을 접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제품들을 쓰고 하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에서 랜덤하게 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지 환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항 안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떤 미생물적인 그런 박테리아 다양성을 좀 갖고 오길 기대해 보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피지가 갖고 있는 박테리아 종류를 내 수조에 갖고 올 수 있는 수단이 뭘까 생각해 볼 때 분명 저질의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그거를 퍼다가 갖고 오겠다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라이프 소스 안에는 작은 무기물들이 들어있다. 두 번째로는 미처 현미경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피지의 박테리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박테리아들을 수조에 직접 접종시킬 수 있다. 즉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산호들이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있던 박테리아들이 수조 내에 있다는 건 산호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이외에도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의 장점들이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박테리아들은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조의 물이 맑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은 이끼들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맑아지는 거랑 작은 이끼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 맑아질까 이게? 왜 이끼들은 사라질까? 라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우리 수조의 물이 맑지 않은 경우, 즉 물이 약간은 탁해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원인은 제가 경험해 보건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박테리아가 폭발하면서 박테리아 사체들이 수조 안을 채우는 백탁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끼 포자라고 하죠. 사실 물 속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끼 포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이 조금 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탁의 경우에는 활성탄이나 스키머를 조금 외탁에 틀면 며칠 내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끼 포자인 경우에는 라이프 소스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게 물이 맑아지는 건지가 너무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연구원 수자원 환경연구원의 선임 연구원 분을 만나서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실게요. 국립수산과학원 이창규 박사가 촬영한 화면입니다. 유영하고 있는 적조생물에 황토를 뿌립니다. 황토와 적조생물이 서로 붙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적조생물이 터져버립니다. 황토 입자와 적조생물이 흡착하게 되면 세포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파괴된 적조생물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조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보통 부유성 시아노박테리아나 디노 같은 것들이 과번식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황토가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황토나 머드 같은 것들은 아주 작은 밀입자, 즉 콜로이드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콜로이드 물질은 브라운 운동을 해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이런 콜로이드 물질의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띠고 있는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플러스와 콜로이드의 마이너스가 만나서 엉겨 붙게 되고, 그 엉겨 붙은 것들은 바다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우리 수조에서도 바닥재로 가라앉거나 스키머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양말 필터도 있겠죠. 참 쉽죠. 그럼 이론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일부러 이제 이끼가 번성하게 놔둔 35큐브에 약 2주일 동안 3번 정도의 라이프 소스를 투여해보았습니다. 자, 결과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항 아래쪽부터 이끼가 많이 줄어든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수조의 경우에는 사료의 투입이 없는 수조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이끼가 사라지기는 했을 겁니다. 다만 이끼가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았을 때 라이프 소스는 이끼를 빠르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조를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하려면 뭐다? 구독이다. 자, 그럼 단점은 없는 것일까요? 자,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물에 풀었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 라이프 소스를 교반기로 이렇게 돌려서 풀었을 경우에는 그 교반기의 그 자석에 검은색 물질이 달라붙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쿠아포레스트 유튜브 채널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From time to time, igneous basalt will have a magnetic charge to it, so therefore a magnet will attract to it. What it is that it is not a heavy metal, it is not even a metal, but it is a form of igneous rock. 자, 피지라는 섬이 아무래도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 검은색 물질은 현무암 가루라고 하며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어서 수조 내에 있는 모터의 어떤 자석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좀 붙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수염을 푼 해수에 라이프 소스를 넣고 1시간 정도 물을 순환시켜 본 후에 리턴 모터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리턴 모터의 자석 부분에 검은색 가루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가루들이 모터의 자석에 달라붙게 되면 성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리턴이 있는 수조에 라이프 소스를 직접 투여한 테스트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조에서는 양말 필터로 충분히 걸러질 만한 입자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리턴 모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턴 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바닥으로 다 떨어져서 쌓일 것 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회색의 가루들이 바닥에 약간씩 침전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바닥재를 석션을 해보니까 이 바닥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쌓이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뭐 하얀색의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난 미관 때문에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스의 뭐 다크 캐러빅 같은 샌드를 사용하신다면 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2달 넘게 라이프 소스를 사용해봤던 경험과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수조 내에 어떤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마다 차이겠지만 바닥재로 침전되는 회색의 가루들이 싫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브락처럼 단점을 뛰어넘을 만큼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